자, 우리 정마담 누나 이야기. 누나의 어릴 적으로 되돌아갑니다. 누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1년에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고 그러게 살았다고 해요. 이게 누나 18살 때 이야기입니다. 18살 때. 누나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대요.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생 둘, 누나, 어머니 이렇게 넷이 컸는데 아버지는 진짜 1년에 한번 얼굴 볼까 말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끝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그게 우리 정마담 누나의 고2 때 이야기입니다. 고2 때 이야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모든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동생들 학교며, 그때 당시에 동생들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이었다 그래요.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학업을 바로 포기를 했대요. 학업을. 왜냐면 더 이상 누나가 공부를 해버리면, 누나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나가 실업계 고등학교 다녔다 그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누나가 학업을 계속 해버리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동생들만큼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심지어 없었다고 하더라고. 학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뭐 전단지도 뿌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그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시골에 계셨는데 누나 혼자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고, 밥에 먹여야 돼, 뭐 해야 돼, 애들 신경 써야 돼, 할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할머니 집으로. 동생도 학교를 이사를 시켜서 할머니 집으로 갔대. 할머니 집이 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집이 시골에 있는 그냥 시골 할머니, 동생들을 시골 할머니한테 보내놓고 이 누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3개씩 4개씩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말마다 하루 시간 내서 동생들을 보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그 장녀죠, 장녀, 우리 정마담 누나를 보고 볼 때마다 울었대. 부둥켜 안고 울었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붙잡고 우는 게 일상생활이었다고 하더라고. 볼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할머니를 잡고 울었대요. 그러게 어려운 생활을 지내다가 누나가 20살이 됩니다. 20살이. 20살이 돼서 누나가 어렵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전남 목포에 있었대요. 전남 목포에 있었는데 친구 따라서 전남 목포로 왔대요. 이 누나가 지금도 얼굴이 예뻐요. 지금도 소녀소녀 하시고 지금도 너무 예쁜 누나야. 정마담 누나가 실제로도 지금도 예뻐. 친구 따라서 목포로 간 게, 거기가 목포 다방이었답니다. 목포 다방. 지금도 이쁜 누나가 20살 때였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친구 따라서 목포 다방으로 취직을 해요. 다방으로.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생활비 보내고 동생들한테 용돈 주고. 그 누나는 그때 다방 사장님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연락도 하고 지내신대.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함께 살면서 최대한 돈 쓰지 말라고 한 가족처럼 지냈대. 다방 사장님 집에서 방 하나 내주면서 같이 살면서 최대한 돈 쓰지 마라. 사정을 알고, 누나 사정을 알고 한 가족처럼 지낸 거야. 누나가 그렇게 3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서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보내주고 동생들 용돈을 줘가면서 3년 동안 그곳에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누나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곳에 눈에
눈에 띄기 시작해. 나이가 이제 3살, 3년 동안이 됐으니까 3살을 더 먹었어. 23살이 됐죠. 23살이 돼서 누나가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다른 곳이 어떤 곳이냐? 목포에 있는 단란주점이래.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란 곳으로 취직을 해요. 예뻤으니까. 단란주점 나는 처음 듣는 곳이고 나한테는 진짜 생소한 곳인데, 이제 누나 말대로 하면 거기에 누나 또래 여자애들이, 언니 동생들이 5명 정도가 있었대요. 5명 정도가. 바쁜 날은 바쁜데 손님이 없는 날은 꽁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았대요. 여기서부터 비하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들이랑 매일 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을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고스톱을 배우게 됩니다. 고스톱을 100원짜리 고스톱을 누나가 같이 있는 언니들이랑 배우기 시작해. 일찍 나가서 고스톱 치고 일이 끝나면 집에도 안 가고 고스톱을 치고, 심지어 밤새고 고스톱도 쳤대. 처음에는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나중에는 500원짜리, 이제 가게 쉬는 날, 크게 치는 날은 2,0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고. 거기 사장님이 고스톱을 치면 말리는 게 아니라 돈을 가부를 해줬대. 가부를. 돈이 없으면 옆에서 가부를 해줬대. 어떻게 되면 그 사장님이 꽁지죠. 꽁지. 꽁지를 하고 꾀평을 뜯고, 진짜 누나가 열심히 살던 누나인데, 그때부터 이제 핫토짝을 잡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누나도 똑같아. 빠지는 이유가 10번 하면 8번은 땄대요. 고수도 100원짜리 막 차서. 그래서 누나가 너무 재밌었대. 너무 재밌어서 항상 가게에 먼저 나가 있었고, 항상 일 끝나고 먼저 핫토페 섞고 있었대. 자기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대요. 고수톱에 재능이 있는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가게 오빠가, 가게 카운터를 보는 오빠가, 정마담아, 저기 옆에 가게 누나도 고수톱 크게 친다는데 갈래? 이렇게 물어봤대. 누나는 고수톱을 잘 친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조건 갔겠죠. 그때 그 카운터 보던 주먹 쓰는 오빠가 데리고 갔잖아. 달건이 오빠가 거길 데리고 간 거야. 정마담아, 저기 고수도 큰 판이 있다는데 갈래? 이 달건이 오빠가 물어봤는데, 그 달건이 오빠가 누나의 첫 번째 남자친구였대요. 누나의 첫 번째 남자친구. 거기는 점 만원짜리 고수톱이었대요. 점 만원짜리 고수톱을 치러 갔는데, 다른 가게에 누나들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엔 다 남자들밖에 없었대. 노름쟁이 남자들밖에 없었대. 거기가 일반 노래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모든 남자들이랑 고스톱을 치기 시작해. 누나가 돈을 좀 많이 따고 있었대요. 첫날 갔을 때. 근데 한 방에 말도 아닌 점수가 나와서 결국은 돈을 푸고 왔대요. 푸고. 많이 따고 있었는데 한 방에 다 푸고 왔대. 누나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말해요. 그때 다 그거 구라였던 것 같다고. 아마도 탐 맞았을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탐 맞았을 것 같다. 그 다음날도 갑니다. 그 다음날도 가고, 술 취해서도 가고, 이런 일 안 나가도 가고, 일이 쉬는 날도 가고. 거기를 데려간 사람이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는 말리질 않았어. 돈을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매일 펐대요. 매일. 한 번도 돈을 따본 적이 없대. 매일 돈을 푸다 보니까 빚은 점점 쌓이고, 할머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돈을 못 주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야. 돈을 못 주는 상황까지. 진짜 열심히 살던 누나가 고수톱을 치면서 빚쟁이가 돼버려요. 빚쟁이가 돼서 남자친구랑 상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남자친구가 그 빚을 깔려면 네가 여기 단란주점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가 무슨 뜻이냐.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지 말고 떡집에서 일을 해라. 청량리 588, 뭐 용주골, 광주로 따지면 대인도. 누나도 답이 없으니까 떡집으로 갑니다. 그 빚을 깔려고.
하고 저한테 그런 말도 하라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하루였대. 그때 누나 빚이 2천만 원이 넘었대요. 지금 2천만 원이랑 그때 2천만 원이랑 진짜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그곳에서 한 달을 일하든 두 달을 일하든 도저히 빚을 깔 수가 없었대요. 한 달 고생해도 빚은 그 자리고, 한 달 일 열심히 해도 빚은 그 자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업주가, 그 떡집 업주가 옷을 사라, 신발을 사라, 반값을 내라, 억지로 이것저것 막 강매를 하더래. 그때 누나가 처음으로 야, 이 세상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다더라고. 그때가 누나가 야, 나는 진짜 이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세상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더라. 근데 누나가 목포에서 일을 했잖아. 3년 동안 가족같이 그 집에서 살고 3년 동안 일을 했잖아. 목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죽고 싶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도 빚을 못 가고 할머니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다고. 목포 사장님이 그 누나를 5년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목포에서 춘천까지 데리러 왔다더라고. 현금 뭉치 들고,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현금 뭉치 들고 그 누나를 데리러 강원도 춘천까지 갔다고 해요. 그 누나가 다시 목포로 가요. 목포 다방으로 가요. 목포 다방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지독한 인연을 만납니다. 이거는 내가 좀 패러디한 건데, 목포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지독한 첫 번째 인연을 만나요. 조사부로, 박아부로, 미쳐부로, 뒤져부로, 환장해부로.